안녕하세요. 북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셰익스피어 5대 희곡 중 하나인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이지우스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죽여달라고 왕에게 고소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테네에는 딸이 시집을 갈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아버지가 고른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정해준 남자와 결혼하기를 거역하는 경우에는 그 딸을 사형에 처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딸이 아무리 아버지 말을 따르지 않는다 해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 사형되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많지 않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지금까지 실행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지우스는 정말로 딸을 고소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딸 허미아가 디미트리우스와 결혼하라는 아버지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라이산드라는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디미트리우스는 아테네에서 꽤 유명한 귀족 집안의 아들입니다. 반면에 라이산드는 그리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뼈대가 있는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이지우스는 헐미아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거역하고 가난한 라이산드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딸을 얻어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습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처했습니다. 법대로 하면 간단하겠지만 사람의 도리상 함부로 판결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왕은 우선 헐미아를 불러 자세한 사정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왕 앞으로 불러온 헐미아는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폐하, 아버지께서 결혼하길 원하는 디미트리우스는 한때 제 친구인 헬레나에게 사랑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요즘에는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덕이 심한 남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헬레나는 저와 가장 절친한 친구로서 지금도 디미트리우스를 잊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답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저는 그런 남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엄하게 명령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왕은 성품이 너그럽고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헐미아의 말을 듣고 보니 그녀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지켜온 이 나라의 법을 자신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왕은 한참 동안이나 골똘히 생각하다 허미아에게 말했습니다. 허미아, 듣고 보니 내 사정이 퍽 딱하게 됐구나. 먼저 내 아비를 설득해보자. 왕은 곧 헐미아의 아버지 이지우스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이지우스, 난 세상에 자기 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딸의 죽임을 원하는 아버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네. 자네도 너무 화가 나 한번 그래 본 거지. 설마 진정으로 딸이 사형되기를 바라지는 않겠지? 이 정도 했으면 헐미아도 충분히 겁을 먹었을 거야. 이제는 아버지 무서운 줄 알고 말을 잘 따르겠지. 그러니 그만 고소를 취하고 돌아가게나. 왕은 이지우스가 알아듣도록 잘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냉정한 이지우스의 마음은 왕의 간곡한 설득에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시 한번 더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폐하, 제 마음을 돌릴 생각일랑 마시고 어서 저 못된 딸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심한 듯 헐미아를 보고 말했습니다. 헐미아야,
잘 들어라. 내가 비록 왕이라 해도 법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권한은 없단다. 내 4일간 여유를 줄 테니 그동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여라. 그때까지도 내가 아비의 말을 따르지 못한다면 법대로 너를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알겠느냐? 예. 허미안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대답하고 물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곧장 라이선더를 찾아갔습니다. 라이선드는 사랑하는 허미아가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자 안타깝게 걱정스러웠습니다. 허미아,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겼소? 기분이 안 좋아 보이구려. 그렇게 한숨만 쉬지 말고 얘기를 해봐요, 어서. 허미아는 금방이라도 웃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라이선더, 아버지가 내가 명령대로 드미트리스와 결혼하지 않는다고 왕에게 고소했어요. 뭐라고? 라이선더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이에요. 전 사흘 안에 당신과 헤어져 아버지가 정해주신 대로 드미트리스와 결혼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죽게 된단 말이에요. 허미아는 드디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런 허미아를 쳐다보는 라이선더도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곧 허미아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해요, 허미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라이선더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좋은 생각이 났다는 얼굴로 허미아를 쳐다보았습니다. 허미아,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내 숙부님이 한 분 살고 계시요. 우리 그곳으로 도망쳐요. 도망이요? 그래요. 그곳은 아테네 국경 밖이라서 당신을 죽이려는 끔찍한 법률에 미치지 않는단 말이오. 함께 그곳에서 결혼합시다. 우리의 딱한 사정을 들으시면 숙부님도 우리 두 사람을 도와주실 거요. 좋아요. 허미아도 그의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 당장 떠납시다. 국경 밖 2, 3마일 떨어진 곳에 숲 알죠? 언젠간 거기로 헬레나와 셋이서 함께 소풍을 갔었잖아요. 그 숲에서 해가 진 후에 만납시다. 예, 그럼 그때 뵈어요. 허미아와 알렉산더는 이렇게 굳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허미아는 헬레나의 집에 들렀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인 헬레나에게만은 자신의 계획을 알려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헬레나는 허미아를 반갑게 맞아들었습니다. 왕께서 부르셔서 갔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 화는 풀리셨어? 말 좀 해봐. 지금까지 걱정했단 말이야. 고마워 헬레나. 왕께서도 왕이 그런 법이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하셨어. 아버지가 고소를 취소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죽일 수밖에 없대. 헬레나는 안 됐다는 듯 허미아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사실 헬레나도 요즘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디미트리우스가 마음이 변하여 친구인 허미아와 결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허미아가 살 길은 오직 아버지 명령대로 디미트리우스와 결혼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헬레나 자신은 애인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허미아와 마찬가지로 헬레나 역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허미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었습니다. 헬레나, 내게만 할 얘기가 있어. 사실은 나 오늘 밤 라이산더와 도망가기로 했어. 뭐? 헬레나는 뜻밖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도시 아테네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결혼할 거야. 떠나기 전에 너는 만나고 가고 싶어서 들렀어. 이건 비밀이니까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자, 그럼 난 이만 돌아갈게. 집에 가서 떠날 준비를 해야지. 헬레나, 잘 있어. 안녕. 허미야, 너도 잘 살아라. 안녕. 헬레나는 허미야를 아쉬움 가득한 눈길로 바라보며 떠나보냈습니다.
허미아가 돌아간 후 헬레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허미아가 없어진 걸 알면 드미트리우스 마음이 어떨까? 다시 내게 올까? 그래, 이러고 있지 말고 드미트리우스를 찾아가 보자. 그한테 허미아가 라이선더와 도망친다고 알려줘야지. 그러면 허미아가 포기하고 그 사실을 알려준 나를 고맙게 생각할 거야. 헬레나는 곧바로 드미트리우스를 찾아갔습니다. 드미트리우스는 헬레나를 보자 언짢은 얼굴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헬레나, 너 나를 귀찮게 하려고 왔구려. 제발 날 좀 내버려둬요. 헬레나는 냉랭한 드미트리우스에게 간절히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드미트리우스, 한때는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의 일은 아주 잊어버리셨어요?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나면 허미아를 포기하게 될 거예요. 안 됐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요. 허미아도 아버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더 버틸 수도 없고. 허미아는 오늘 밤 라이산도와 도망친대요. 헬레나는 드미트리우스에게 허미아에게 들은 대로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드미트리우스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자, 아시겠어요? 허미아는 곧 남의 부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허미아를 잊고 제게 돌아오세요. 그러나 드미트리우스는 헬레나의 호소를 들은 채 하지도 않고 결심한 듯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허미아는 아버지 몰래 집에서 나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녀가 숲에 도착했을 때는 라이선드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허미야.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겠지? 예, 그럼 출발합시다. 부지런히 가야 오늘 밤 안으로 숙부님 댁에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두 사람은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허미아와 라이선드는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두 사람이 가는 길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숲속은 생각만큼 작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가다 두 사람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가도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미아가 먼저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라이산더, 전 더 이상 더 못 걷겠어요. 이 밤 안으로 아테네를 벗어나긴 틀렸나 봐요. 그러자 라이산더도 멈춰섰습니다. 그런 것 같군. 나도 지쳤거든. 우리 여기서 쉬었다가 새벽에 다시 출발합시다. 라이산더와 허미아는 큰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계속 긴장하고 무리하게 걸어온 탓인지 두 사람은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숲속에는 꼬마 요정들이 살았습니다. 요정들의 왕 오베론과 왕비 티타니아는 밤마다 잔치를 열어 요정들과 함께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왕과 왕비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심한 말다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티타니아 왕비의 한 친구가 사람의 아이를 몰래 훔쳐다 길렀습니다. 그러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왕비는 그 아이를 왕이 모르게 데려다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무척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왕이 그 아이를 자기 몸종으로 삼아야겠다고 우겼던 것입니다. 왕비는 펄펄 뛰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저 예쁘고 착한 아이를 데려다 마음대로 부려먹겠단 말인가요? 절대로 그렇게 내비둘 수 없어요. 아니, 감히 남편인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요? 어서 애를 내놔요. 당신은 내가 그 애를 예뻐하니까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죠? 당신이 요정나라 전부를 준다고 해도 애를 내줄 수 없어요. 이 욕심쟁이 늙은이. 뭐? 이 마귀 같은 할망구야. 왕과 왕비는 그 후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며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퍼크라는 요정을 불렀습니다. 퍼크는 왕이 가장 아끼는 요정이며 그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정은 장난이 아주 심한 개구쟁이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못된 심술을 부렸습니다. 어떤 집 젖소의 젖을 마구 짜내어 버리기도 하고
아가씨들이 크림을 만들면 그 속에 들어가 엉망이 되게 휘저어 놓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몇몇 이웃 할머니들이 모여 정답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입니다. 퍼크는 그들이 차려놓은 찻잔과 과자를 담은 접시에 몰래 달라붙어 있다가 한 할머니가 입에 잔을 대는 순간 툭 튀어올라 입술을 쳐 차를 다 쏟게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려 하자 의자를 슬쩍 잡아 빼 엉덩방아를 찢게 했습니다. 퍼크가 나타나자 왕은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퍼크야, 지금 당장 가서 사랑의 꽃을 따오너라. 그 꽃은 자줏빛이고 크기가 아주 작단다. 그 꽃에 집을 짜서 잠자는 사람이 눈꺼풀에 발을 묻으면 그 사람이 잠에서 깨자마자 맨 먼저 눈에 띈 것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되지. 제일 먼저 본 것이 사람이 아니라 쥐나 돼지라도 마찬가지야. 그 집을 내 아내의 눈꺼풀에 발라줘야겠어. 한바탕 고통을 먹이게 말이야. 그러고 나면 아내도 고집을 꺾고 순순히 내 말을 듣겠지. 그 후에 다른 약에 눈을 발라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면 돼. 짓궂은 장난을 좋아하는 퍼크는 이러한 왕의 계획을 듣자 오히려 자기가 더 신났습니다. 퍼크는 왕의 말에 떨어지자 사랑의 꽃을 찾으러 날아갔습니다. 오베론 왕은 퍼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숲속으로 낯선 젊은이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드미트리우스와 헬레나였습니다. 디미트리우스는 헬레나에게서 어미아의 계획을 듣고 그녀를 찾아 이곳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헬레나는 디미트리우스를 쫓아온 것이고요. 디미트리우스는 헬레나를 돌아보며 소리 질렀습니다. 헬레나, 도대체 언제까지 쫓아올 거요? 제발 돌아가요. 난 빨리 허미아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디미트리우스, 글쎄 소용없는 일이라도 두 사람은 벌써 아테나를 벗어났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시 절 사랑해 주세요. 지구 끝까지라도 날아가서 두 사람을 잡아낼 테니 두고 봐요. 제발 부탁이에요. 포기하세요. 허미아는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당신을 사랑한 사람은 바로 저라고요. 당신도 절 사랑했잖아요.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헬레나는 구박을 당하면서도 계속 드미트리우스에게 사랑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얼어붙은 드미트리우스의 마음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소. 그럼 당신 마음대로예요. 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깊은 숲속이라도 사나운 짐승이 많이 나올 테니 그대로 있든지 돌아가든지 난 상관하지 않겠소. 그러면서 드미트리우스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헬레나는 그래도 지지 않고 그를 쫓아 달려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오베론 왕은 디미트리우스가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왕은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헬레나를 동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퍼크가 사랑의 꽃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왕은 퍼크를 보고 말했습니다. 퍼크야, 그 꽃에 집이 필요한 데가 또 있다. 짝사랑에 빠져 상심하고 있는 착한 아가씨 하나를 도와줘야겠어. 지금 이 숲에 그 아가씨와 그 아가씨가 사랑하는 청년이 들어와 있는데 너는 아테네 옷을 입고 있는 청년을 찾아 그의 눈꺼풀에다가 사랑의 꽃즙을 발라주고 오너라. 참 주의할 것은 반드시 그 아가씨가 청년 옆에 있을 때 해야 한다. 청년이 눈을 떴을 때 그 아가씨가 제일 먼저 눈에 띄도록 말이야. 걱정 마십시오. 일을 멋지게 처리하고 돌아올 테니까요. 퍼크는 자신 있게 말하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왕은 퍼크를 보내놓고 나서 왕비의 침실로 살며시 숨어 들어갔습니다. 왕비의 침실은 도톰하게 솟아올라온 언덕에 있었는데 바닥에는 초롱꽃, 오랑캐꽃들이 깔려 있어 향기가 사방에 진동했습니다. 또 천장에는 들장미,
덩굴이 동그랗게 덮여 있어서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왕비는 시녀 요정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며 잠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장미 꽃뿌리에 붙어있는 벌레를 잡고 너희는 박쥐를 잡아라. 날개를 벗겨 아이 옷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너는 밖을 지키고 있다가 올빼미가 오면 쫓아버려라. 밤마다 시끄럽게 울어대서 한 번씩 잠을 깨게 한단 말이야. 몇몇 요정들은 왕비의 명령을 받들러 나가고 남아있는 요정들은 왕비를 위해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왕비는 아름답고 은은한 자장가 소리를 들으며 서서히 잠이 들었습니다. 요정들이 물러나가자 왕이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왕은 왕비 곁에 다가가 사랑의 꽃집을 그녀의 눈꺼풀에 조금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문을 외쳤습니다. 그대 잠에서 깨어나 처음 보이는 것을 사랑하리라. 한편 퍼크는 숲속을 이리저리 날며 왕이 말했던 젊은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떤 나무 아래 아테네 옷을 입은 청년이 아름다운 아가씨 곁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퍼크는 의심하지 않고 그들이 왕이 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퍼크는 그 청년의 눈꺼풀에 사랑의 꽃즙을 살짝 발라주었습니다. 그런데 퍼크가 발견한 이 젊은이들은 드미트리우스와 헬레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테네를 빠져나가다 지쳐서 잠든 라이산더와 허미아였습니다. 퍼크는 바로 알렉산더의 눈꺼풀에 즙을 발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퍼크는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다했다고 만족하며 왕에게 보고하려고 떠났습니다. 잠시 후 라이산더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드미트리우스를 쫓아 산속을 헤매던 헬레나가 나타났습니다. 라이산더는 눈을 뜨는 순간 이 헬레나를 보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꽃집은 당장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라이산더는 헬레나를 보자마자 허미아에 대한 사랑은 모두 잊고 헬레나에게 반해버렸습니다. 라이산더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허미아를 먼저 보았다면 퍼크의 실수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원래 라이산더는 허미아를 깊이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라이산더는 헬레나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헬레나는 자기를 떼어 버리고 달아난 드미트리우스를 열심히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빠른 발걸음을 따라잡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드미트리우스를 그만 놓쳐버리고 이리저리 숲속을 헤매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잠에서 깬 라이산더는 헬레나에게 사랑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의 태양보다도 더 빛나며 밤하늘의 저 달빛보다 더 찬란한 여인이여, 내 뜨거운 사랑을 받아주시오. 드미트리우스를 찾아 헤매다 뜻밖에도 친구를 발견하여 기쁘게 달려왔던 헬레나는 그만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허미아를 사랑하여 아테네로 도망치려고 했던 라이산더가 갑자기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요. 라이산더, 제발 농담은 그만두세요. 전 지금 농담을 받아줄 기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헬레나는 라이산더가 자기를 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라이산더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헬레나를 찬양하는 말만 했습니다. 헬레나, 그대를 보면 꽃의 여왕이라는 장미도 부끄러워 꼬두를 다물 것이오. 그대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스스로 느낄 테니까요. 그만하라니까요. 당신에게는 허미아가 있잖아요. 헬레나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백조라면 허미아는 까마귀에 불과오. 그러자 헬레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슬프게 단식했습니다. 정말 너무해. 이 사람 저 사람 날 업신여기고 놀려대다니. 드미트리스한테 당한 것만 해도 서러운데 이제는 라이산더까지 날 조롱해. 이봐요 라이산더, 왜 날 놀리는 거예요? 당신은 신사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형편없네요.
그러고 나서 헬레나는 라이센더를 뿌리치고 저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라이센더는 헬레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잠시 후 허미아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라이센더가 온데간데 없자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어둡고 썰렁한 숲속에 자기 혼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허미아는 두려워 벌며 떨며 라이센더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편 드미트리우스는 헬레나를 떼어버리고 허미아를 찾아온 숲을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숲이 워낙 넓어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드미트리우스는 피곤해 지쳐 아무데나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마침 왕비의 침실에 갔다 오던 오베론 왕이 그런 드미트리우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응? 아까 그 젊은이네. 퍼크 녀석이 아직 일을 하지 않은 모양인데. 왕은 퍼크가 실수를 저지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드미트리우스의 눈꺼풀에 꽃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 헬레나가 씩씩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라이센더의 행동에 분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드미트리우스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반가워 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드미트리우스 겨우 찾았군요. 어서 일어나요. 드미트리우스는 자신을 깨우는 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헬레나를 보고 갑자기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 헬레나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연히 큰 소리로 구박할 줄 알았던 드미트리우스가 이렇게 나오자 헬레나는 또다시 멍해졌습니다. 예? 날 사랑한다고요? 드미트리우스 아직 잠이 덜 깬 건 아닌가요? 아니면 날 허미아로 착각하는 건가요? 헬레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드미트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천만에요. 난 분명 당신 헬레나를 사랑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겠소. 헬레나는 기뻐해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헬레나를 쫓아온 라이센더가 나타났습니다. 헬레나, 제발 날 피하지 말아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한쪽에서는 라이센더가 한쪽에서는 드미트리우스가 헬레나에게 열렬히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레나는 그 가운데서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허미아는 그 광경을 보고 까무러칠 듯 놀랐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두 남자가 갑자기 헬레나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허미아는 세 사람이 짜고 자신에게 장난을 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라이센더에게 말을 했습니다. 라이센더, 숲속에다 나 혼자 남겨놓고 사라지면 어떡해요? 무서워서 혼났잖아요. 그리고 이건 또 무슨 장난이에요? 이제 그만두고 어서 길을 떠나요. 이러다간 몇 날 며칠이 걸려도 숙부님 댁에 도착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라이센더는 허미아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헬레나만 바라볼 뿐입니다. 허미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헬레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헬레나, 넌 참 좋겠구나. 네가 쫓아다녔던 디미트리우스뿐만 아니라 이젠 라이센더의 사랑까지 얻게 되었으니 말이야. 헬레나는 허미아가 두 남자가 짜고 자기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허미야, 무슨 말 그렇게 하니? 너야말로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라이센더와 디미트리우스를 꼬셔서 내게 거짓말로 사랑 고백하라고 시켰지? 날 놀리려고 말이야. 그러지 않고서야 날 거들떠 보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게 천사니 보물이니 여신이니 하면서 따라다닐 수가 없어. 뭐? 넌 친구를 배신해놓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난 여지껏 너를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보답이 겨우 이거야? 기가 막혀. 끝까지 잡아댈 모양이네. 친구라면서 그렇게 날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니? 얼굴 참 두껍구나. 남의 인을 뺏어서
어쩌면 그렇게 시치미를 떼니? 허미아와 헬레나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옆에서는 라이산더와 드미트리우스가 헬레나를 놓고 싸웠습니다. 라이산더, 헬레나를 포기하고 어서 꺼져버려. 천만에, 난 절대 헬레나를 놓칠 수가 없어. 너야말로 혼나기 전에 순순히 물러나라. 어림없는 소리. 좋다. 그러면 결투를 할 수밖에 없겠군. 여기는 장소가 비좁으니 저쪽 넓은 공터로 가서 당당히 결투하자. 이기는 사람이 헬레나를 차지하는 거다. 좋아, 가자. 라이샌더와 드미트리우스는 다투고 있는 허미아와 헬레나를 낚여놓고 결투할 만한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소동을 일으킨 오베론 왕은 숨어서 이 광경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왕은 뒤늦게 퍼크의 보고를 받고 뭔가 일이 꼬였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찾아왔던 것입니다. 왕은 일이 처음에 자기 생각과 엄청나게 달라지자 매우 난처했었습니다. 왕은 어찌해야 할지 한참을 생각하다 퍼크에게 말했습니다. 봐라, 내가 일을 엉터리로 처리해서 엉망이 됐지 않았느냐? 너 혹시 일부러 장난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전 모르고 그만 실수했던 거예요. 두 청년이 모두 아테네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지요. 퍼크는 남체하며 왕에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대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지? 아무 죄도 없는 젊은이들이 괜한 다툼을 하고 있으니 그래도 재밌지 않습니까? 애들처럼 티격태격 하는 모양이. 퍼크는 장난꾸러기 요정답게 짓궂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신이 벌여놓은 일이라 어떻게든 좋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퍼크야, 우선 라이센더와 디미트리우스의 결투부터 말려야겠다. 너는 지금 곧 두 사람을 따라가거라.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를 피워서 두 사람이 싸우려 해도 상대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찾아 헤매도록 만들어라. 그 다음에 너는 라이센더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디미트리우스를 조롱하고 또 라이센더에게 가서는 디미트리우스의 목소리로 그를 욕해라. 그러면 두 사람은 더욱 화가 나서 싸우려고 서로를 찾겠지. 그때 넌 두 사람을 반대 방향으로 유도해서 되도록 멀리 떨어뜨려 놓아라. 내가 그렇게 한참을 끌고 다니면 금세 피로해져서 쓰러져 잠들 것이다. 그 사이에 라이센더의 눈에다 사랑의 꽃집을 발라주어라. 그러고 나서 깨어나면 그는 원래대로 헐미아를 사랑하게 될 테고 허미아와 헬레나는 각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차지하게 될 거야. 자, 퍼크야, 어서 가서 실행에 옮겨라.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된다. 알았지? 예. 왕의 명령에 퍼크는 또다시 자신있게 대답하고 씩 날아갔습니다. 자, 그럼 나는 왕비한테 가봐야 되겠는걸? 지금쯤은 약효가 나타났으니까. 왕은 왕비에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왕비는 그때까지도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비의 침실 옆에는 한 어릿 광대가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왕은 그를 보고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저 녀석을 왕비의 이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왕은 어릿 광대에게 징그러운 당나귀 탈을 씌워주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만큼 물러서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까? 왕은 왕비가 골탕 먹이는 모습을 보고 싶어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시 후 왕비가 잠에서 깨어 눈을 떴습니다. 왕비는 침대 맡에서 자고 있는 어릿광대를 보자마자 약효대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징그러운 당나귀 탈도 왕비의 눈에는 멋지게만 보였습니다. 왕비는 황홀한 듯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잘생기셨을까? 아마 이분은 아름다운 외모에 못지않게 지혜롭고 용감한 분일 거야. 이 소리에 어릿광대가 잠을 깼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에 당나귀 탈이 씌어진 줄도 모르고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릿광대는 왕비가 자신을 넋이 나간 듯 쳐다보고 있자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왕비는 그런 어릿광대가 사랑스러워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순진하고 꾸밈 없는 분이군요. 당신이 정말 좋아요. 영원히 제 곁에 있어주세요. 안 됩니다. 전 빨리 일행을 찾아야 해요. 제가 없으면 극단이 공연을 못해요. 제가 손님을 끌어모으거든요. 전 당신을 절대로 보내지 않겠어요. 전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서 왕비는 요정들을 불렀습니다. 완두콩아, 거미줄아, 나방아, 겨자씨야, 이리와 이분을 모셔라. 이 어른께서 산부하실 때는 앞에서 깡총 깡총 춤을 춰 기쁘게 해드리고 포도와 살구를 따다가 잡수시게 해드리자. 아름다운 당나귀님, 이제 내 곁으로 오세요. 당신의 그 복슬복슬한 털을 한번 만져보고 싶네요. 그러자 당나귀 털을 쓴 어릿광대는 갑자기 우쭐해져서 요정들을 불러 이것저것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넌 이리 와서 내 머리를 긁어라. 머리통이 간지러워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너는 꿀벌에게 가서 달콤한 꿀을 얻어오너라. 예, 예. 어릿광대는 신이 났습니다. 어여쁜 왕비에다가 요정들이 다 자기의 말대로 움직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술 더 써서 말했습니다. 이제 졸려 죽겠는걸? 잠을 자야겠으니 너희들은 그만 물러가거라. 어릿광대가 크게 하품을 하자 왕비는 요정들을 물리치며 그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자, 제 팔에 안겨 주무세요. 제가 아름다운 자장가를 불러드릴게요. 그러자 곧 어릿광대는 왕비의 품에 안겨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습니다. 숨어서 지금까지의 광경을 지켜보던 왕은 이때 불쑥 왕비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 몰래 당나귀 같은 천한 것과 연애를 해? 왕비는 갑자기 왕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디로 어릿광대를 숨길 새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왕은 계속 왕비를 놀려댔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명색의 요정의 왕이면서 징그럽게 게으른 당나귀를 좋아할 수가 있어? 부끄럽지도 않나 보지? 남이 하면 얼마나 비웃을까. 가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야겠네. 제발 그만두세요. 왕비는 왕의 이 말에 쩔쩔맸습니다. 왕은 기회다 싶어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기르고 있는 사람의 아이를 내게 주시오. 그러면 내 이번 일은 눈 감아 주리리다. 왕비는 어떻게든 빨리 왕을 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이를 얻게 되자 왕비를 그만 골려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장난 때문에 흉측한 당나귀를 좋아하게 된 왕비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비의 눈에다 다른 곶즙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 곧 왕비는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왕비는 자신의 무릎을 베고 당나귀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며 놀랐습니다. 왕비는 그를 얼른 밀어내며 소리 질렀습니다. 망치키라. 세상에 저런 바보 같은 당나귀에게 내가 반하다니. 왕비는 펄펄 뛰며 당나귀를 쫓아냈습니다. 당나귀 탈을 쓴 제 곤히 잠들었던 어릿광대는 왕비의 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잠이 덜 깬 눈으로 왕비를 바라보다 당장에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무슨 영문인지 감을 잡지 못한 어릿광대는 엉거주춤 머물다가 슬금슬금 다 날아나버렸습니다. 그제야 왕비는 왕을 보고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정말 부끄러워요. 그동안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무슨 소리? 나도 너무 내 주장만 피워 미안했어. 우리 지난 일은 이제 모두 잊어버립시다. 이렇게 해서 요정나라의 왕과 왕비는 다시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이때 버크가 날아왔습니다. 폐하, 여기 계셨군요. 한참 찾았습니다. 오, 버크구나. 그래, 내 명령은 실수 없이 이행했겠지? 물론이지요. 전 이번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본부대로 안개 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라이샌더와 디미트리우스를 따로 떼어놓았어요. 그리고 두 아가씨까지 끼어서 한데 모아다 잠재워 놓았어요. 그러자 왕비가 궁금하다는 듯이 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당신 또 무슨 일을 꾸미고 계신 모양이군요. 도대체 이번에는 무슨 일이에요?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왕비, 실은 이 숲속에서 재미있는 사랑 싸움이 벌어졌다오. 한 아가씨를 놓고 두 청년이 다투는데 내가 좀 도와주었지. 중간에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얽히고 설키긴 했지만 이제는 다 잘 풀릴 거야. 왕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신나게 왕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왕비도 아주 재밌다는 듯 왕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도 그 젊은이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지금 그 젊은이들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갑시다. 결말을 지켜봐야지. 왕과 왕비는 퍼크를 앞세우고 네 사람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네 명의 젊은이들은 어느 풀밭에 따로따로 떨어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퍼크는 라이샌더의 눈꺼풀에다 사랑의 꽃즙의 효력을 풀어준 다른 꽃즙을 살짝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왕과 왕비 그리고 퍼크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기 위해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허미야가 제일 먼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라이샌더가 바로 자기 곁에 잠들어 있는 모습에 눈이 들어왔습니다. 허미야는 곁에 라이샌더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갑자기 라이샌더의 마음이 변했을까? 죽도록 사랑해서 함께 도망치기로 약속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모두가 정말 나쁜 꿈이라면 좋겠어. 허미야가 긴 한숨을 내쉬는데 라이샌더가 눈을 떴습니다. 라이샌더는 허미야를 보자 반갑게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라이샌더에게 퍼졌던 꽃집의 약효가 풀렸기 때문에 그는 원래대로 허미야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허미야는 또 라이샌더가 자신을 놀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 그저 잠자코 있었습니다. 라이샌더는 허미야에게 예전처럼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미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빨리 아테네를 벗어나지 않으면 당신 세 명이 위험하잖아. 그제야 허미야도 입을 열었습니다. 라이샌더, 어떻게 된 일인지는 제가 묻고 싶어요. 당신은 갑자기 헬레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어요? 저를 사랑하는 게 진심인가요? 아니면 헬레나를 사랑하는 게 진심인가요? 무슨 소리야? 난 헬레나에 대해서 결코 생각해 본 일조차 없어. 난 허미야 당신만을 사랑해. 라이샌더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외치자 허미야는 비로소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라이샌더, 난 정말로 당신 마음이 변해버린 줄 알았어요. 다시는 그런 장난 치지 마세요. 정말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군. 라이샌더와 허미야는 이렇게 화해를 하고 있는 동안 헬레나와 디미트리우스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헬레나는 라이샌더가 다시 허미야와 좋아진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까는 허미야와 라이샌더에게 무척 화가 났지만 한참 자고 나니 너그러운 마음이 생긴 모양입니다. 헬레나는 두 사람이 잠시 자기에게 장난친 것을 생각하며 웃어넘기기로 했습니다. 한편 디미트리스에게 쓰여진 꽃집의 약효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디미트리스가 잠에서 깨어나서도 헬레나에 대한 사랑을 열렬히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천사, 나의 요정 헬레나여,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헬레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디미트리스가 자신을 업심여겨 조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디미트리스의 말하는 태도나 표정이 굉장히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헬레나는 조심스럽게 디미트리스에게 물었습니다. 디미트리우스, 정말 당신 말을 믿어도 될까요? 예전처럼 쉽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자 드미트리우스는 손을 들어 가로저으며 외쳤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헬레나의 얼굴에 드디어 만족스러운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런 헬레나를 쳐다보던 드미트리우스는 뛸 듯이 기뻐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허미아와 라이센더, 헬레나와 드미트리우스 네 사람은 빙 둘러서 그동안의 일을 사과하고 서로의 일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먼저 헬레나가 말했습니다. 허미야, 아까 미안했어. 정말 난 세 사람이 짜고 날 놀리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너무 화가 났었어. 아니야, 헬레나. 나 역시 알렉산더가 갑자기 이상하게 나오는 바람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게 너무 심한 말을 했던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할게. 우리 모두 한바탕에 나쁜 꿈을 꾼 거라고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자. 허미아와 헬레나는 이제 서로 다투던 사랑의 적수에서 다시 정다운 친구로 돌아왔습니다. 라이센더와 드미트리우스도 그동안의 경쟁 관계를 정산했습니다. 드미트리우스, 자네 마음이 다시 헬레나에게 돌아가서 정말 다행이야. 그렇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결투를 벌여 우리 두 사람 중 누구 하나 죽었지도 모르잖아. 정말 그래, 라이센더. 그리고 내가 자네와 허미야 사이를 질투해서 괜히 두 사람이 어렵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해. 그나저나 이제 어떻게 할 텐가? 계속 숙부님 댁을 찾아갈 텐가? 그래야겠지. 이곳에 머물렀다간 허미야가 사형을 당할 테니 말이야. 네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꼬였던 사랑의 끈은 풀렸지만 아직 허미야와 라이센더에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미트리우스가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내가 지금 아테네로 돌아가서 허미야의 아버님을 만나 뵈어야겠어. 그래서 더 이상 허미야와 결혼할 생각이 없으며 헬레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지우스 어린의 생각도 달라질지도 몰라. 나머지 사람들도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아테네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사이좋게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유적나라의 왕과 왕비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소 왕비, 말썽 많던 사랑 싸움이 다 해결되었겠지? 이 모두 내가 노력한 탓이라오.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 모처럼 좋은 일을 하셨군요. 저는 쏙 빼어놓으실 건가요? 중간에서 땀 뻘뻘 흘리며 일을 한 게 누군데요? 퍼크가 사이에 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칭찬했습니다. 아, 퍼크가 있었지? 그래, 너도 참 수고했다. 실수를 하긴 했어도 좋은 일엔 언제나 어려움이 있는 법이니까. 자, 우리도 돌아가자. 저 젊은이들 일은 이제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풀릴 거야. 장난꾸러기 퍼크는 모처럼 칭찬을 듣고 신이 나서 앞장서서 날아갔습니다. 그 뒤를 요정나라의 왕과 왕비가 다정하게 손을 꼭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아테네에 돌아온 네 사람은 곧장 허미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허미아의 아버지 이지우스 노인은 딸인 자기도 모르게 집에서 도망친 것을 알고 노발대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허미아가 라이센더와 함께 나타나자 그는 더욱 화를 내며 딸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런 못된 것, 아버지 명령을 거역하고 기어이 다른 사는 놈과 도망을 쳐? 라이센더와 드미트리우스가 급히 이지우스 노인을 붙들어 말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미트리우스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지우스 어른,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허미아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허미아가 아니라 헬레나입니다. 저는 곧 헬레나와 결혼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허미아를 야단치지 마시고 라이센더와 결혼을 허락해 주시오. 디미트리우스가 이렇게 나오자 이지우스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신랑 될 사람이 청혼을 거절한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는 한동안 잠잠고 있다가 허미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더는 강요할 수가 없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해라.
나는 가서 재판을 취소하고 와야겠다. 네 사람은 동시에 만세를 불렀습니다. 행복에 겨운 마음이 그들의 얼굴에 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라이샌드는 당장의 허미아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본 끝에 허미아에게 말했습니다. 허미야, 우리 더 기다리지 말고 결혼합시다. 아버님께서도 허락하셨으니 문제될 게 뭐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결혼식을 올리고 싶지만 그건 불가능하고 나흘 뒤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왜 하필 나흘 뒤에요? 허미아가 이상하다는 듯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라이샌드는 웃음을 띤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벌써 잊었소?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흘 뒤에 사형을 당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허미아는 그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헬레나, 그러면 우리도 그날 결혼식을 올립시다. 드미트리우스가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젊은이들은 짓궂게도 허미아가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날을 택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많은 아테네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테네의 왕도 골치 아프던 소송이 해결되어 기뻤습니다. 이들의 결혼식이 있던 그날 요정 나라에게서도 성대한 전치를 벌였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작품은 셰익스피어 5대 희극 중 하나인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누구에겐 희극이지만 누구에겐 비극이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왕이 키우던 아이 어릿광대를 생각하면 희극만은 아닐 텐데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책 읽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며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